제가 사실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축구화를 처음 신었다. 사촌형을 따라서 울산의 한 초등학교 테스트를 받고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테스트 이후 마산에 있던 합성초등학교를 소개받았다. 그렇게 나의 초등학교 축구 인생이 시작됐다.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했고 당시 6학년 시절 가장 권위 있는 소년체전에서 전국 은메달이라는 쾌거도 함께 이루며 중학교도 인근 중학교로 함께 8명이 진학했다.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함께 축구한 건 행운이었다. 14명의 동기 중 6명이 프로 선수가 되었었다. 이기재, 안용우, 제종현, 강성호, 박종호, 나진성. 그렇게 그 동기들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뿔뿔이 흩어졌다. 고등학교는 지금은 해체가 된 팀이다. 그 정도로 열악했고 힘든 환경이었다. 정말 약한 팀을 선택했지만 거기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기회를 받아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좋은 형 동생들을 만나서 2학년 때는 전국체전을 나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생겼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왔다. 기회가 생겼다. 20살 전남 드래곤즈 연습생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연습생 시절 내 나이는 20살. 어쩌면 나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 성인 축구를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많으면 10살 그리고 15살 형들과 경쟁을 펼친다는 건 스스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다. 단단하지 않았던 내 20살은 상당히 힘들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내 꿈은 컸다. 그래도 프로 선수가 되고 싶었다. 버티고 버텨서 연습생으로는 이례적으로 몇 개월을 버티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하지만 드래프트 날 내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나는 선택을 못 받은 거였다. 당시 20살이고 유망주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내 미래를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동기부여를 찾기 시작했다. 뒤늦게 대학교에 다시 가며 축구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 단단하지 못했던 나의 멘탈을 기록으로 한 번 더 점검했고 그리고 운동을 하루에 3-4번씩 하면서 다시금 실력을 쌓는 데에 집중했다. 그렇게 스스로 하루하루를 몰아세우고 있던 찰나에 중국 프로팀의 테스트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스스로 준비가 되었던 탓일까? 내 몸 상태는 너무 좋았고 중국에서도 너무 좋은 적응기를 보냈다. 기회는 누구에게 나오고 계속해서 온다. 하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나는 준비가 되었던 것 같다. 그 다음 년 1월 중순에 합류 날짜를 받았다. 어쩌면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내 축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준비된 자한테는 떨림은 없다. 그냥 그저 설렐 뿐이다. 그리고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그러고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합류 날짜까지 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다. 나와 절친인 친구가 나이키 더 찬스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금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치면 축구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할까? 그런 프로그램에 나는 축구 오디션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당시 몸 상태가 너무 좋았고 내 축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나로서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다. 솔직히 우승을 할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근거가 있었다. 자신감은 항상 근거에서 온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다. 근거가 있어야만 자신감이 따라온다. 첫 테스트를 기억한다. 당신 드리블, 패스, 킥, 다양한 기본기를 테스트했다. 그리고 셔틀런을 했다. 셔틀런 부분 전국 1위를 했다. 나는 당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선수 중 내가 체력이 최고 좋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 기세를 몰아서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 3차 오디션 경기를 뛸 때마다 MVP를 받으면서 프리패스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결승전 상대는 22명, 11대 11 경기를 뛰는 것이었다. 솔직히 이때도 내가 우승을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변수를 줄이고 싶었다. 나를 제외한 21명의 선수를 신상 파악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의 장단점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단순 통제할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나는 신경을 썼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었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나는 당당히 안정환 감독님에게 1위로 호명되며 영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나이키 더 찬스 글로벌 파이널에 진출했다. 하지만 입학 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학이 좌절되었다. 영국에서의 경험은 엄청난 재산이 되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다시 한 번 더 중국행을 준비하며 몸을 만들고 있었다. 당시 나이키 아카데미 지미 길리건 총감독이 마지막 만찬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 꿈은 포기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라고. 맞다. 이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 그 당시 나에게는 가슴을 후벼 팠다. 귀국을 했다. 귀국 후에 대학교 은사님이 나에게 어떠한 제안을 했다. 요즘 운동할 데 없으면 성남FC 테스트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다. 그렇게 50명이 모였었다. 아무도 기대받지 못하는 사쿼터의 B팀으로 배정받았다. 사실상 어느 정도 뽑는 선수를 마련해두고 마지막에 남는 자리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부담이 없었다. 나는 중국에 갈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는 내가 스스로 너무 화가 나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쿼터 시작하자마자 첫 터치에 돌아서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갑자기 심사위원들의 집중도가 쏠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그 다음날 22명만 남았다. 나는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고 또 다음 테스트 11명 거기에도 들어갔다. 11명이 왔고 거기에서도 베스트 멤버로 들어갔다. 전반전 끝나고 당시 박종환 감독님이 나에게 와서 너는 뽑을 거니까 웨이트만 열심히 해 라고 하셨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끝났고 그 다음날 나는 합격 통지를 받고 합류 날짜를 받았다. 하지만 합류 날짜가 중국행 티켓과 맞물렸다. 며칠간 엄청난 고민을 했다. 주변인들에게 묻고 나에게도 묻고 혼란스러웠다. 나의 꿈은 해외에서의 선수 생활이었다. 그렇다. 이런 문제는 가족들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당연히 내가 한국에 있는 걸 좋아했다. 이래서 가족에게 절대 알리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역시도 마음이 약해져 결국 성남FC를 택했고 성남FC에 합류하게 되었다. 나는 성남FC에 가서도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다. 솔직히 축구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통제를 잘하고 나에게 오는 볼만 잘 통제하더라도 누가 붙어도 겁이 안 나는 스포츠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참 똘끼 있는 선수였다. 신인 시절 터키 안탈리아로 전지훈련을 갔었다. 전지훈련 도중 우크라이나의 명문팀인 샤크타르 도네츠크와의 연습 경기가 잡혔다. 나는 설렜다. 당시 크로아티아 주장 스르나, 브라질 국가대표팀 프레드, 테세이라, 아스날 출신인 에두아르도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TV로만 볼 수 있는 선수들과 경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신인 시절 박종환 감독님이 나를 많이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그 경기에 반코트 이상 소화를 했다. 팀이 2대0으로 졌다. 하지만 나는 에두아르도에게 가서 유니폼을 교환 신청했다. 연습 경기에 그것도 신인이. 정말 미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그렇게 똘끼 있는 행동을 하다 보니 형들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내 유니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했다. 왜냐? 모두가 노리는 눈빛이었다. 당시 코치님이었던 이상윤 코치님이 계셨다. 지금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분인 걸로 알고 있다. 내 유니폼을 뺏어갔다. 어떠한 핑계를 대며 가져가야 된다고 했다. 경기에 졌지만 내 똘끼와 그 유니폼을 바꾼 거였다. 지금 그 유니폼이 있었다면 어떠한 가치를 가졌을까라는 상상도 해본다. 나는 나이키 더 찬스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꿈을 항상 가졌다.
그러고 나는 성남에서의 시즌이 끝난다면 곧바로 유럽에 갈 거라고 나 스스로 다짐을 하곤 했다. 영어 ABCD도 못하는 놈이 유럽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시언스쿨을 결제했다. 이거는 시언스쿨 유료 광고가 아니다. 정말로 시언스쿨을 결제해서 회화 연습을 했다. 그렇게 시즌이 마치게 되었고 연락하던 크로아티아 에이전트를 통해서 크로아티아행에 몸을 실었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걸 알리는 순간 나를 막을 게 뻔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배낭 하나 메고 얼굴 모르는 에이전트를 믿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행을 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도착했고 그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를 했다. 문자도 받지 않는다. 느낌이 쎄하다. 잠수다. 페이스북에 나의 사항을 알렸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다. 어떠한 크로아티아인이었다. 단코라는 크로아티아 에이전트였다. 주소지를 주면서 여기로 찾아오라고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다. 만나서 대화가 잘 안 통했다. 왜냐? 영어가 약했다. 한국에 있는 누나와 전화를 걸어 통역을 부탁했고 함께 통역하며 소통할 수 있었다. 당시 크로아티아 모드리치와 양대 산맥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던 만주키치의 대리인이었다. 만주키치의 에이전트였다. 정말 내 사항을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 글로 접하게 되면서 나를 궁금해서 불렀다고 한다. 그러고 그 다음날 크로아티아 2부 리그 한 팀을 테스트 보러 가자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2부 리그에 가기 싫다고 했다. 나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2부 리그 테스트는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단코라는 분은 2부 리그에 널 넣겠다는 말은 아니고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본인이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했다. 2부 리그에 가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 연습 경기를 뛰었는데 어시스트를 3개인가 4개인가 했다. 이상하게 축구가 잘 됐다. 그러고 그 2부 리그 감독이 말했다. 여기 있을 레벨 아니다. 1부 리그에 가라 라고 말했다. 그러고 며칠 뒤 나는 NK 이스트라 1961이라는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2주간의 테스트 일정을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뒤 크로아티아 언더 19세 팀과 연습 경기를 하고 감독 구단주 모두 나를 오케이 했다. 그러고 동양인으로선 이례적으로 2년 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유럽이 다르다는 점을 몸소 느끼며 체득하고 있었다. 우선 유럽은 찐 프로 선수 생활이다. 한국은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팀 스케줄대로 숙소에서 움직여야 되고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그런 건 일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럽은 내가 집을 알아봐야 됐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됐고 모든 게 내 자신 스스로 했다. 렌트도 해야 됐으며 모든 걸 내 스스로 다 하다 보니 스스로 독립심이 엄청나게 생겼다. 그야말로 개척하면서 찐 프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힘들고 고단했다. 너무 힘들어서 벽 보고 운 적도 있었다. 우울증 초기 증세였을까? 생활이 힘들어지니 축구에 집중도 잘 안 됐다. 하지만 점점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브라질 친구들이 나를 잘 챙겨줬다. 훈련이 없으면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바다에 놀러가고 그 친구들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동료들과 가까워지니 축구가 잘 됐다. 역시 축구는 교감의 스포츠였다. 축구는 혼자서 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와 교감하고 어떤 관계가 좋아야 축구가 더 잘 되는 걸 느꼈다. 유럽에서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팀 재정 문제가 생겼다. 급여가 3개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 기사에는 구단주가 이 팀을 팔 거라고까지 말했다. 그러고 며칠 뒤 미국인이 이 NK 이스트라라는 팀을 인수했다고 기사에 나왔다. 팀의 90% 인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 나갔다. 몇 명 남지 않았다. 그래서 터키, 헝가리,
터키 안탈리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코시체,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난 그야말로 축구 여행가였다. 메디컬 테스트를 하며 심장 이상이 있다며 나를 계약 취소시킨 팀도 있었다. 카자흐스탄에 카이라트라는 아르샤빈이 있는 팀이 있었고 그 팀과의 계약도 마지막에 성사가 되지 못했다. 당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나에게 시사켓 FC 태국 1부 리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동남아에서 축구기 때문에 동남아는 선수생활 막바지에 가는 곳이라고 난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의 꿈이었다. 현실적으로 내가 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단 2년밖에 안 남았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가야 되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국 시사켓 FC를 선택했다. 시사켓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구단주와 만났는데 악수를 하고 난 뒤 나에게 갑자기 대뜸 이천수 사진을 보여줬다. 이천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를 데리고 올 거니까 너는 다른 팀에 가라고 말하는 거였다. 정말 면전에 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구단주가 다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다. 그러고 도착한 건 뜨랏 FC였다. 이적 시장 마감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급했다. 우여곡절 끝에 태국 팀과 계약을 하고 태국에서의 프로 선수 생활이 시작되었다. 태국의 날씨는 정말 힘들다. 여행이 아니라면 솔직히 거기서 프로 생활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절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군대에 나이가 채워지고 어쩔 수 없이 K3 리그로 군복무를 하러 내려와야 됐다. 1급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무에 갈 수 없었다. 상무에 가기도 힘들었지만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은 나로서는 공익 근무를 하러 K3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오른발은 발목을 하도 다쳐서 평발이 만들어졌다. 왼발은 복숭아뼈 밑에 변형뼈가 있다. 고등학교 때 수술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넘겼다. 왼발 아웃사이드 각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왼발 아웃사이드 패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핸디캡들을 선수 시절 티를 내지 않았다. 스스로 도망칠 곳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은퇴 직전까지도 스포츠 탈장을 겪었지만 내 은퇴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은퇴 이후에는 두 가지 플랜이 있었다. K2 리그로 복귀, 태국 리그로의 복귀. 하지만 어떤 계기가 겹쳐서 이른 나이에 지도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지도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유럽에 가서도 지도자 공부를 했다. 어떠한 코칭을 하는지,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우게 되었다. 유럽에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러한 코칭 스타일 그리고 어떤 식으로의 육성 방법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많았다. 이것을 계기로 유소년 지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선수들, 나보다 더 나은 선수들을 기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확신했다. 나 역시도 이렇게 혼자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이러한 좋은 경험과 견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없는 나진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경험을 하고 인생을 나아가려면 혼자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저 기술, 기본에만 집중한다. 그렇다. 우리는 코치고 감독이다. 그런 것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이 방식으로는 그저 그런 사람만 만들어낼 게 뻔하다고 생각한다. 내 슬로건은 축구로 세상에 기여하는 길이다. 축구 하나로 세상에 기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본질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언제까지 유소년 축구를 할지 모르지만 내 힘이 닿는 한 본질적 사고 교육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나는 여전히 축구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나길스만의 축구 일대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대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